첫 번째로 알아볼 거는 오려내고 저장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포토스케이프 프로그램 실행해 주시고요. 네, 하전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사진 편집 탭으로 가서 우리 예제의 6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제의 6장. 6장에 들어가 보면 여기 향수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향수. 그러면 이렇게 향수병이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이미지가 보일 겁니다. 지금은 이제 오려내고 저장하기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할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요 향수병만 필요하고요. 여기 있는 뒤에 배경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려내기, 즉 잘라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위로. 여기 사진 편집이 아니라 여기 위에 보면 오려내기라고 있어요. 오려내기로 갈게요. 사진 편집이 아니라 위에 오려내기 탭. 네, 오려내기 탭에서 6장 향수. 자, 이거를 이쪽으로 끌고 나오세요. 자, 그럼 지금 자동 지우개라고 하는 게 여기 위에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파란색으로. 그리고 여기 허용치라고 하는 거 있죠? 허용치를 좀 줄이겠습니다. 한 30 정도. 30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향수 있는데 말고 향수 바깥쪽 영역. 자, 여기다 대고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워져요. 클릭을 하면. 저 범위가 넓으면 넓어질수록 선택이 더 많이 되기는 하는데 문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영역까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기 하얀색 배경 있는 데다 대고 클릭해서 지우시면 돼요. 하얀색 배경, 일단 하얀색 배경 있는 데만 아래쪽도. 자, 이런 식으로 계속 클릭해 나가면서 지우세요. 여기 향수 있는 데다가는 하시면 안 됩니다. 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지우개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배경을 지울 수도 있는데 지금 해보면 알겠지만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지우는데도. 그러면 여기 나머지 조금 이렇게 남아있는 영역이 있을 텐데 이거는 이제 브러쉬라고 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지우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뭐 지우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 지우개는 같은 색상 영역을 지우는 거고 지우개로 이제 문질러서 지우는 그런 효과를 볼게요. 자, 여기 위에 브러쉬 탭 있죠. 브러쉬 탭. 자, 브러쉬에 가서 아직 여기 조금씩 남아있는 데 있죠. 드래그할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마우스를 움직였을 때 동그라미가 이 향수병으로 들어가면은 지워집니다. 그럼 브러쉬 크기를 좀 줄이고 할까요? 브러쉬 크기를 한 15 정도로 하고 할게요. 브러쉬 크기를 한 15 정도로 하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남아있는 영역에다 대고 문지르면 돼요. 드래그해서. 문질. 마우스를 흔들어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지워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향수병만 남게. 네, 삐끗하면 향수병 지워지니까 조심하세요. 특히 여기 밑동할 때 천천히 하셔야 돼요. 밑동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브러쉬 사이즈를 조금 더 줄여서 하셔도 좋고요. 자, 그리고 하다가 내가 정말 제대로 다 잘 지웠나 보시려면 여기 마스크 항목에 보면 빨간색이 있을 거예요. 빨간색을 클릭해 보면은 아무래도 흰색하고 빨간색하고는 정반대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흰색 영역이 잘 보이게 될 겁니다. 7까지 하셨어요? 엄청 작게 하셨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얀색 영역이 이제 없다 이제 되면은 요거 기본 마스크로 돌아오세요. 자, 일단 우리가 지우긴 지웠는데 이거를 저장을 할 때 지금은 두 가지 형태로 저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JPG 형식으로도 저장을 해볼 거고
그 다음 PNG라고 하는 형태로도 저장을 해볼 겁니다. 일단 저장을 할 때 JPG는 그 뒤에 있는 배경을 다 지웠죠. 그러면 이 배경이 흰색으로 저장이 돼요. 흰색으로 저장이 되고, 이렇게 뒤에 거를 다 잘라버리고 얘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PNG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되면 배경이 남지 않고 얘만 저장이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실진 모르겠는데 아마 눈으로 보면은 조금 더 정확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 기타 누르시고, 기타 말고요. 여기선 저장으로 갈게요. 저장. 기타 말고 저장 눌러주세요. 자, 저장하고 바탕화면에 우리 예제 폴더,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예제 파일, 그럼 여기 향수라고 써 있을 텐데 뒤에다가 완성이라고 붙여줄게요. 거기 써 있는 거 지우고 향수 완성.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지금 파일 형식이라고 하는 게 PNG라고 되어 있죠. 네, PNG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자른 건데 JPG로 저장하면 잘린 영역이 흰색 배경으로 남게 되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대로 이제 저장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저장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PNG는. PNG 저장 누를게요. 자, 이런 거 나오면 닫게 하시고. 자, 이제 PNG로 저장하는 건 완료가 됐고요. 다시 한번 저장 눌러볼게요. 다시 한번 오른쪽 아래 저장. 이름도 똑같이 줄 겁니다. 향수 다시 완성으로 똑같이 줄 거예요. 이름을 앞에서 저장했던 이름과 똑같이. 자, 똑같이 할 거고요. 그 아래 파일 형식 PNG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PNG를 눌러서 JPEG로 바꿔주세요. 파일 형식 PNG를 눌러서 JPEG. 보통 이미지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죠. 이미지를 또 JPG로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래서 JPG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번엔. 그 다음 저장. 이거는 확인. 그리고 닫기. 지금 두 개의 형태로 저장이 있어요. 하나는 JPG 형태, 하나는 PNG 형태. 이렇게 두 개 형태로 저장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어떤 컴퓨터에서 사용하고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냥 설명으로 이거를 제가 대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시고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이미지 두 개 다 지금 뭐 한 거예요? 지우개라고 하는 거를 이용해서 이 향수병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잘라서 버려버렸죠. 버리고 저장을 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어디다가 예를 써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한글 프로그램에다가 이미지를 넣는다고 한번 해볼게요. 흰색 배경이면 티가 안 나니까 제가 배경을 검은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약간 어두운 색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림을 이거는 어느 프로그램이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림을 넣을 때 제가 먼저 JPG로 넣어볼게요. JPG로. 자, 그냥 봤을 때는 똑같아요. 얘나 똑같은데 얘는 PNG고 얘는 JPG죠. 똑같은 파일명인데 뒤에 JPG냐 PNG냐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먼저 JPG부터 넣어보겠습니다. 자, JPG를 넣어버리게 되면 뒤 흰색이 이렇게 들어가요. 뒤에 흰색 들어갔죠? 자, 근데 이번에 또 하나의 그림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림을 넣었는데 이번에는 PNG를 넣을 거예요. PNG를. 자, PNG를 넣으면 어때요? 결과가 전혀 다르죠.
분명히 오려내기는 똑같이 했는데 JPG로 한 거는 뒤에 배경이 이렇게 허옇게 남아요. 그런데 PNG 형태로 저장한 거는 내가 잘랐던 그 형태로 남죠.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는 이미지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있는 게 다 투명이란 얘기예요. 투명. 우리가 지웠으니까. 투명으로 저장이 된 거고 JPG의 경우에는 투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이렇게 채우기가 흰색으로 들어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디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넣을 때 이렇게 하얗게 돼 있는 게 보기 싫어요. 그러면 지우고 난 이후에 PNG로 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껏 지웠는데 다시 JPG로 저장을 해버리면 다시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JPG는 왼쪽 거, PNG는 오른쪽 거. 배경을 지우고 내가 딱 얘만 쓰고 싶은데 그럴 때 이렇게 사용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여기 기타 눌러가지고 닫기라고 하는 걸 누를게요. 기타 눌러서 닫기. 다음 새로 만들고 이미지 삽입하는 걸 해볼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방식은 다 뭐였냐면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불러온 이미지를 거기서 바로바로 편집하는 이런 형태로 했었죠. 이번에는 아예 그냥 새로 만들기라고 해서 그냥 도화지를 펼쳐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화지를 펼쳐놓고 그 위에다가 하나를 얹어놓고 거기서 편집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사진 편집 탭으로 들어가세요. 닫게 하셨으면 위에 사진 편집 탭. 이거는 왼쪽 위에 닫기 누를게요. 아까 사진 편집에서 불러와가지고 이 왼쪽 위에 X. 네, 그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사진을 끌어놓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문구가 보일 겁니다. 거기에 새로 만들기라고 하는 거 있죠? 중간에 새로 만들기. 그럼 이제 이런 거 나오죠, 창이. 자, 거기에 프리셋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프리셋. 자, 프리셋이라고 하는 걸 누르면 상당히 많은 목록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목록에 보면 1920 곱하기 1080이라고 있죠? 1920 곱하기 1080. 자, 거기에 보면은 오른쪽에 또 이렇게 써 있어요. 1080p FHD, 풀 H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 HD. 그 다음 여기 아래 보면 2560 곱하기 1440이라고 돼 있는데 얘는 1440p라고 돼 있고요. QHD라고 돼 있죠. QHD. 처음 들어보는 단어 아니죠. TV에 보면 삼성 TV 광고할 때 QHD TV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해상도가 얘란 얘기예요. 그 다음 3840 곱하기 2160 얘는 4K UHD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여기 뒤에 있는 단어 요 단어만 봐도 이게 어떤 화질이 더 높은 거구나. 높다란 얘기는 화질이 더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FHD보다는 QHD가 화질이 좋고 QHD보다는 4K UHD가 훨씬 더 화질이 좋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화질이 좋으면 무슨 상황이 발생이 될까요? 화질이 좋아지면 영상의 화질은 좋아지겠지만 반대로 부피까지 같이 커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로 할 거예요. 1920 곱하기 1080 FHD 하셨으면 뭐 다른 건 안 만지고 바로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보이게 될 거예요. 요게 1920
요게 1080 가로 곱하기 세로. 그래서 가로 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가로가 1920개고 세로가 1080개니까. 자, 그럼 이 위에다가 이미지를 하나 올려볼게요. 아까 우리 편집한 이미지 있죠?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삽입이라고 있을 겁니다. 오른쪽 위에 삽입, 그 다음 이미지. 그러니까 뒤에 배경 위에다가 하나 얹는 거예요, 지금. 클릭. 우리 예제 폴더로 들어갈게요.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예제 파일,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예제 파일에 들어가서 두 개 저장했었죠. 자, 여기서는 PNG를 선택을 해주세요. PNG, JPG 말고 PNG를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근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 JPG를 갖다 놨더라도 결과값은 똑같을 거예요. 왜? 뒤에가 흰색이니까 JPG를 여기다 갖다 놔도 흰색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뒤에서 우리가 작업할 내용들을 한다면 그때는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일 100%라고 하는 거 있죠? 스케일 100. 자, 스케일 100을 눌러서 여기서 3분의 2를 누르겠습니다. 3분의 2. 스케일 100%를 눌러서 3분의 2. 이미지 사이즈가 조금 작아질 거예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해상도 문제 때문에 지금 여기 아래쪽에 메뉴가 안 보이는데 여기 아래쪽에 그 기타 버튼 있을 거예요. 우리 저장 누를 때 하는 거 점점점 뚫려 있는 그 기타 버튼 누르시면은 클립보드의 복사하기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클립보드의 복사하기. 저는 지금 이게 화면을 해상도로 올리게 되면 모니터가 작게 보여서 거의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하기 위해서 해상도를 좀 조절한 상태라 지금 이 화면은 안 보여서 다른 데로 옮겨서 하겠습니다. 기타에서 클립보드에 복사하기. 이제 이게 보관이 됐어요. 자,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보통 우리가 컴퓨터에서 복사하는 단축키 있죠. 복사하는 단축키 컨트롤 C 이렇게 클립보드 복사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타 버튼을 눌러서 클립보드의 복사기를 눌러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기를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 여기 왼쪽 위에 보면은 레이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레이어. 자, 이 레이어라고 하는 걸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여기 하나 레이어가 이렇게 올라가 있다라고 목록으로 표시를 해 줍니다. 지금 뭐냐면 뒤에 배경이 있는 상태고 그 위에 얘가 얹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조절점이 나와 있죠. 조절점. 크기 조절이나 위치 변화도 가능하다는 얘기고. 자, 이거를 뒤에 배경과 합칠 겁니다. 그래서 병합. 자, 병합을 클릭하면 이제 이 조절점이 사라지면서 이 흰색 배경하고 그 다음 이 향수 병은 하나짜리로 합쳐져 버린 거예요. 원래는 흰색 배경 따로 그 위에 향수병 따로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따로따로였는데 이제 이 배경 위에다 얘를 갖다가 붙여버린 겁니다. 하나짜리로.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따로 분리를 한다든지 얘를 크기 조절한다든지 하는 게 안 돼요. 하나로 레이어 형태로 합쳐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레이어라고 하는 항목에서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위에 겹쳐져 있는 게 없다란 뜻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좀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쓰는 개념인데 이렇게 포토스케이프에서도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이어서 2교시 수업에서 조금 더 이어서 편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0분까지 그럼 쉬는 시간 가지고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2교시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흐림 그리고 환상 효과라고 하는 걸 줘보도록 할게요. 흐림이니까 조금 선명하지 않게 보이겠다 하는 의미고, 환상 효과는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분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여러 개가 보이게끔 그렇게 한번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편집으로 가겠습니다. 편집 메뉴에 가서 여기 보면 오른쪽에 더하기 효과 있죠? 더하기 효과 클릭한 다음에 더하기 효과 아래쪽에 방사형 흐림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래쪽에 방사형 흐림 클릭하시고, 자, 그럼 벌써부터 조금 흐릿해졌죠? 아까에 비해서. 지금 각도가 5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좌우로 5 정도 흔들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좌우로 5 정도 흔들리는 거. 자, 이거를 조금씩 더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흔들림의 강도가 더 강해집니다. 조금씩 끌고 가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중심점이고, 중심점은 가운데다가 두고 그 외부에 있는 거를 더 세게 흔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얼마까지 줄 거냐면은 20까지 줄게요. 20. 자, 20 줬으면 눈 아프죠, 살짝. 적용 누르겠습니다. 지금 해봐서 알겠지만은 각도 20이 최대였어요. 조금 더 줄 겁니다. 다시 한번 방사형 흐림을 또 누르세요. 방사형 흐림을 한 번 더. 자, 그리고 똑같이 20을 더 줄 거예요. 총 40을 준 거죠. 또 각도를 20을 주고 적용. 자, 그럼 마치 이제 그 연필을 뭐 이렇게 싹 굴려가지고 뱅글뱅글 뭐 돌아가는 그런 지금 모양의 형태처럼 돌아가는 모양으로 변경이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흐림 효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뿌려놓은 거고요. 이제 이거를 그 여러 개를 이제 복제 여러 개가 있는 것처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여기 그 방사형 흐림 조금 오른쪽에 가보면 여기 환상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환상 클릭. 자, 그럼 지금 저는 이렇게 3개가 더 생겼습니다. 갑자기. 자, 강도를 좀 올려볼게요. 3, 4, 4개가 됐죠? 하나 더 5, 그러면 5개가 됐습니다. 하나 더 6, 6개. 강도를 6으로 할게요. 자, 가운데에 있었던 요게 어떻게 보면 원본이겠죠? 이 원본을 지금 복제해서 흐리게 해놓은 것 마냥 이렇게 지금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적용. 잠시만요. 저는 이거를 일단 적용할게요. 제가 그 사이에 다른 걸 복사해 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그 레이어를 합치기 전에 복사 한번 했었죠. 복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합쳤잖아요. 그러면 그 복사한 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아래 기타 누르시고 기타를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 끝에서 2번째.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위에 그 향수 그림이 올라올 거예요. 이렇게 올라오진 않을 겁니다. 잠시만요. 저는 수업하면서 자꾸 뭐 다른 글자를 복사하고 해가지고 저는 다른 식으로 할게요.
자, 뭐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번에는 상하 뒤집고 불투명도 적용하는 걸 해보겠습니다. 상하 뒤집는다는 얘기는 어쨌든 얘를 회전시키겠다는 얘기죠. 회전시키고 불투명도, 선명함을 어느 정도 좀 흐릿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과 어느 정도 혼합이 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요거 선택돼 있죠, 지금? 안 돼 있으면 클릭 한번 해주세요. 자, 이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미지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여기 회전이라고 있죠? 회전, 그 다음 상하 뒤집기. 이미지 위에서 우클릭, 회전, 상하 뒤집기. 다음 위아래가 이렇게 반대가 됐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얘를 아래쪽으로 당겨 갈 건데 어디까지 당겨 가냐면 요 가운데 있는 원 테두리 부분 있죠? 요거 요 원 여기랑 겹쳐지는 부분 이렇게. 네, 그리고 지금 보면 얘는 너무 선명하고 얘는 너무 흐릿하고, 그래서 기준점을 지금 뒤집어서 아래로 내려놓은 얘를 여기 흐려진 애들과 어느 정도 비슷하게 얘를 좀 비치게끔 만들어 줄 겁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면 불투명도가 100%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불투명도를 왼쪽으로 조금씩 당겨가면 이제 비치는 형태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한 60 정도, 불투명도를 한 60 정도 흐릿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요 뒤에 있는 배경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요거 향수병 돌려놓은 거 2개. 그래서 레이어라고 하는 거, 종이가 지금 2개가 겹쳐져 있는 형태입니다. 이 2개를 아까처럼 하나짜리로 합칠 거예요. 얘네 2개를. 자, 왼쪽 아래 병합 눌러주세요. 왼쪽 하단에 병합. 자, 병합을 누르게 되면 개체를 배경에 합치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왼쪽 거는 지금 별 모양인데 바깥쪽에 가위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뒤집어 놓은 이미지의 경계가 밖으로 넘어가 있죠, 지금. 그럼 이 부분을 넘어가 있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병합을 시킬 건지, 아니면 이 아래쪽에 지금 숨겨져 있는 그 영역까지 포함해서 합칠 건지를 정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이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넘어간 부분은 자르고 합치겠다. 왼쪽 거 자르고 합치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르고 합치기. 자, 클릭을 하게 되면 넘어가 있던 그 이미지를 그냥 싹둑 잘라버린 거예요, 지금. 자, 한 번 더 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키보드에서 자, 컨트롤 누른 다음에 V를 해볼게요. 아까 기타에서 붙여넣기 해봤죠? 컨트롤 V. 네, 그렇게도 똑같이 들어갈 거예요. 저는 컨트롤 V 해도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렇게 넣으면 안 되겠죠. 저는 다시 이미지로 PNG를 넣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좀 이제 화사한 효과를 넣어줄게요. 여기다가 위에 빛이라고 하는 메뉴 있죠. 위에 빛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 그럼 여기 빛샘 1도 있고 빛샘 2도 있고 보케, 렌즈, 조명, 자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는 보케로 가겠습니다. 보케. 다음 여기 목록에 보면 006번 있죠. 006번 클릭. 다음 적용 눌러주세요. 적용. 자, 그럼 이렇게 원형 모양의 화려한 효과가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위에서 삽입
메뉴에 가서 위에 삽입 메뉴 클릭.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텍스트라고 있죠. 텍스트를 클릭. 자, 그 다음 여기 위에 선 클릭하시고, 그 다음 여기 색상 단색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색상의 단색. 색상은 단색 눌러주시고요. 자, 요걸로 할게요. 두 번째에 가서 요 색깔, 주황색. 자, 그 다음 두께는 지금 10이라고 돼 있을 텐데 요거를 쭉 끌어서 100으로 만들겠습니다. 100. 두께를 100. 자, 그 다음 여기 종류에서 선의 종류를 요 세 번째 거. 요거 곡선을 세 번째 걸로 선택해 주세요. 일단 여기 써 있는 텍스트는 무시하시고 여기 아래쪽 있죠. 아래쪽에다가 쭉 드래그 해주세요. 이렇게 아래쪽에 드래그. 자, 그럼 이렇게 직선 비스무리한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파란색 점이 있는데 이 파란색 점을 위로 좀 당길게요. 위로. 자, 위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곡선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드래그하고 얘를 좀 위쪽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금 아래쪽으로. 그래서 먼저 물결 모양이 되게끔 이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 혼합 모드라고 하는 게 표준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표준. 혼합 모드. 즉 여기 뒤에 있는 것과 얘를 어떻게 할 거냐. 자, 표준을 눌러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걸로 바꿀게요. 오버레이. 혼합 모드 표준을 오버레이로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 아까 저하고 입력했던 요 텍스트 TEXT를 선택을 해주시고 이제 얘는 끝났으니까 그럼 여기 오른쪽에 텍스트라고 써있는 글자 있죠. 여기다가 영문으로 perfume 써주겠습니다. P-E-R-F-U-M-E perfume P-E-R-F-U-M-E.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지금 임팩트라고 하는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임팩트. 자, 임팩트라고 하는 글꼴을 눌러서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글꼴들이 쭉 나오는데 글꼴을 잘 보이질 않네요. 이게 마음에 드는 글꼴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마음에 드는 글꼴 있으면은 네, 영문 글꼴 선택하시면 됩니다. 영문 글꼴. 영어인데 한글 글꼴 선택하시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영어면 가급적이면 영어 글꼴. 전 이걸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해서 이게 버린 산스 FB? 전 요걸로 할게요. 요 글꼴. 베를린 산스 FB. 전 요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그 오른쪽의 크기는 좀 줄일게요. 그냥 조절점으로 줄이는 게 빠르겠네. 조절점으로. 대략 한 130 정도? 그쯤이면 괜찮을 것 같네요. 130. 크기는 한 130 정도. 그 다음 색상 흰색으로 안 돼 있는 분들은 요 단색 눌러서 흰색으로 만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아래쪽에 외곽선 체크해 주겠습니다. 외곽선. 그 다음 여기 색상 단색. 저는 지금 검은색으로 돼 있어요. 단색, 검은색. 클릭. 단색을 눌러서 여기서는 요거 주황색
좀 진한 걸로 할까요? 요 색깔로 할게요. 다음 두께를 한 35 정도? 두께는 35. 자, 35 정도 하시고, 그 다음 이제 얘를 아까 저하고 여기 물결 모양 그려놓은 거 있죠? 자, 물결 모양 그려놓은 거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놓으세요. 이쪽에다가.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걸 이제 저장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쪽에 저장. 자, 저장을 누르면 이런 문구가 아마 나오는 분이 있고 안 나오는 분도 있을 텐데 대부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왜 이게 나오냐면 지금 아까 우리 물결 모양 그렸던 요 부분이 이미지 바깥쪽으로 빠져나갔죠. 네, 그래서 지금 이 잘린 부분을 포함해서 저장할 거냐 이거예요.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은 얘를 포함해버리면 이상해지겠죠. 그래서 아니요. 다음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우리 폴더 다음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예제. 다음 파일 이름을 향수 포스터라고 쓸까요? 향수 포스터. 파일 이름을 향수 포스터. 다음 저장 눌러주세요. 저장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저장할게요. 다시 한번 저장 누르시고 아니요. 이번에는 프로젝트 저장이라고 하는 걸 누를 건데, 자, 누르기 전에 얘를 잠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중에 편집 가능한 프로젝트 PSX, PRJ 형식으로 사진을 저장한다 라고 나오죠. 중요한 건 나중에 편집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게 다른 거죠. 자, 프로젝트 저장 눌러주세요. 다른 건 안 건드리겠습니다. 그냥 향수 포스터. 그리고 여기 보면 프로젝트 파일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프로젝트 파일로 저장하게 되면은 나중에 재편집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제 나중에 프로젝트 형태로 이제 다시 불러와서 편집도 할 수가 있고요. 원하면 다른 걸로 바꾸기도 가능하고 추가 편집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X 버튼 눌러서 닫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하고 포스터 만드는 내용의 디자인 꾸미는 거는 한번 해봤고요.